안녕하세요. 현재 3년 2개월 정도 단도박 중인 양영우라고 합니다. 저는 심각한 도박 중독자였고 10년 정도 스포츠 토토를 주로 해왔습니다. 현재 회복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며 살고 있고 한국도박문제예방지원 중앙센터에서 회복자 인턴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말 처음 접한 거는 중학교 때 친구들과 원카드로 좀 시작을 했고요. 그때는 놀이 정도로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사실 그때 도박을 접한 게 제가 도박 중독자로 갈 수 있었던 시발점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정말 문제의 도박은 군대에서 이제 좀 시작이 되었습니다. 전역을 얼마 안 남지 않은 시점이었는데 섣달을 치면서 이제 주변 친한 선후임들과 도박을 쳤고 그게 발각이 돼서 영창 10일 정도를 다녀왔습니다. 섣달을 이제 다시 처음 치게 됐을 때는 그 약간 처음엔 되게 스릴이 있었어요. 몰래 치는 스릴도 있었고 그 안에서 되게 이제 지루한 일상에서 큰 쾌감을 도박을 하면서 얻을 수 있었고, 이렇게 패를 받고 그게 무슨 패인지를 까면서 느끼는 설레임, 그리고 사실 돈을 따는 자체도 되게 재미있었고요. 생각해보면 그 전에 느꼈던 그런 일상에서 주는 재미나 그런 행복들보다 훨씬 더 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정말 짜릿한 그런 느낌들을 돈을 따고 이러면서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좀 도박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 이제 영창 가야 된다고 결과가 나왔을 때 아버지한테 막 울면서 전화했던 기억도 나는데, 그때 돌이켜보면 무섭긴 되게 무서웠었거든요. 같이 했던 몇몇이랑 같이 가서 그런지 아니면 정말 그 어떤 앙심을 품은 후임이 찌르면서 이게 상황이 벌어진 거라 그 후임에 대한 원망? 그러니까 정말 잘못되는구나? 후회되거나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 당시는 되게 힘들었지만 또 되게 지나고 보니 그게 크게 막 후회가 되거나 도박을 하면 안 되겠다라고까지 진지하게 이어지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제대를 하고 복학을 하면서 가장 친한 친구 소개로 스포츠 토토를 좀 소개를 받게 되었고, 그때부터 정말 좀 본격적으로 도박이라는 것에 깊게 빠져들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 뒤로부터는 계속 매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처음에는 정말 작은 금액으로 하다가 점점 늘어나다 보니까 용돈 그리고 알바도 했지만 그 돈으로는 좀 부족해서 어느 순간부터 부모님에게 좀 학업을 명목으로 돈을 계속 많이 받게 되었어요. 근데 그러면서 또 하나의 제가 정말 문제라고 느꼈던 거는, 제가 사실 뭐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정교회장도 하고 반장, 부반장도 계속 해오면서 리더십이 있다고 생각을 했고, 대학교에서도 학회장도 하고 어떤 동아리 부회장도 하면서 교우 관계도 괜찮고 사람들 만나는 게 되게 좋았는데, 도박에 빠지면서 점차 이제 사람들을 만나는 게 재미가 없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집에만 혼자 고립되고 사람들이 더 이상 저를 찾지 않고 저도 사람들을 찾지 않게 되면서 이거 조금 문제가 있구나를 그때 좀 느낀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연스레 학교도 안 나가게 되고 수업을 들으면서도 자꾸 경기를 분석한다든지 경기를 보고 있다든지 그러면서 학업 성적도 당연히 나빠지고, 대학교 생활에서의 문제점들이 도박을 하면 할수록 하나씩 계속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친했던 친구들한테도 좀 손절도 당하고, 아니면 제가 먼저 멀어지기도 하면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왔던, 그리고 제가 가장 즐거워했던 것들이 더 이상 즐겁지 않고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되면서 이거 조금 문제가 있구나를 그때부터 좀 인식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부터 대리 베팅을 해주던 선배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 선배가 이제 원하는 경기를 알려주고 돈을 보내주면 제가 이용하던 사이트에 대신 걸어주는 방식이었는데요. 그렇게 몇 년 동안 해주다가 어느 날은 제 베팅할 금액이 없어서 형이 걸라는 경기에 제가 걸고 싶은 경기를 한 경기 정도 더 묶어서 걸어보자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형이 걸라는 경기 한두 경기에 정말 좀 누가 봐도 맞출 수 있는, 예를 들면 한국 대 브라질 경기에 브라질에 거는 그 정도의 정말 확실하다라는 느낌을 받았던 경기를 하나 더 묻게 되었는데요. 그 경기 결과가 형 거는 다 맞았는데 그 경기가 한국이 이겨버린 꼴이
된 거예요. 쉽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 그래서 되게 어처구니없는 일이 좀 발생이 되었고, 당연히 저는 이제 몇만 원, 몇십만 원 정도 더 이제 그 경기를 추가로 베팅해서 제가 좀 수익을 얻으려고 했던 건데, 그런 좀 황당한 일이 벌어지다 보니까 당연히 바로 형한테 얘기할 수도 없었고, 또 바로 잡기에는 제가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서 이제 숨기게 됩니다. 근데 이제 형은 그것을 모르고 이제 다음 경기 베팅해달라, 다음 경기 또 베팅해달라, 그렇게 이제 3-4경기가 밀리다 보니까 결국 또 하필 또 계속 또 맞는 거예요. 그 뒤에 경기들도. 그래서 금액이 500만 원 정도까지 불어났고, 제가 그 당시에 부모님께 대리변제를 받은 지가 얼마 안 돼서 부모님께 그 금액을 갚아달라고 다시 이야기할 용기도 안 났고, 형은 이제 하루하루 지날수록 이제 빨리 돈 보내달라고 압박을 주기 시작하면서 제가 굉장히 좀 심적으로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계속 너무 힘들어하던 중에 정말 좀 안 좋은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어느 날 술을 이제 진탕 먹고 또 술을 한두 병 사들고 집 근처에 이제 오피스텔 한 7층 건물 되는 옥상으로 올라가서 죽겠다고, 너무 힘들다고 자살소동을 벌입니다. 그래서 가족들, 그리고 주변에 가장 친한 친구들, 그리고 경찰관분들, 소방관분들 출동하셔가지고 저를 좀 말리느냐고, 해요하시느냐고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고, 결국 해요 끝에 자살은 하지 않았지만, 지금 솔직히 돌이켜보면 정말 내가 그때 죽으려고 했을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 행동들을 통해서 부모님께 그 형의 돈을 대신 갚아달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그런 잘못된 방법으로 어떻게 보면 협박 내지는 안 좋은 행동을 그 이유로 부모님께 좀 보여드리면서 갚아달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저를 정말 애지중지 30여 년간 키워주신 할머니, 친할머니가 이제 같이 살았는데 30년 동안 몇 년 전에 이제 좀 치매가 걸리셨어요. 그러시면서 또 중간에 한번 또 넘어지셔서 고관절 수술을 좀 하셨고, 그래서 거동이 좀 불편하셔가지고 늘 이제 한 명씩 돌아가면서 가족들이 할머니 옆에서 좀 케어를 해드려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 제 차례였는데 옆에서 누워서 도박을 하고 있었어요. 할머니가 이제 좀 이제 화장실을 가시려는 것 같았어요. 근데 전 도박을 하느냐고 그냥 너무 귀찮았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이렇게 움직이시면서 가시려는 걸 알고, 그러면은 옆에 가서 좀 부축도 해드리고 잘 들어가셨는지 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옆에서 계속 도박만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한참을 지나도 안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화장실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까 그 변기 한켠에 이렇게 넘어져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때도 저는 솔직히 귀찮았어요. 좀 짜증이 먼저 났어요. 근데 할머니가 이렇게 제가 문을 여니까 이렇게 저를 쳐다보시는데, 그때 쳐다보셨던 그 모습이 저는 되게 지금도 좀 생각하면은 좀 눈시울이 붉어지는데, 어떤 얼굴로 쳐다보셨냐면 되게 약간 저를 고생시키고 있다는 거에 대한 미안함? 그리고 약간 본인이 혼자 못 일어나시는 거에 대한 머쓱함이 담긴 약간 정말 어색한 웃음과 함께 되게 미안한 얼굴로 저를 이렇게 올려다 보셨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도 정말 너무 귀찮았고 죄송하다는 생각이 안 들었었어요. 그만큼 돌이켜보면 정말 인간성이 마지막까지 갔을 땐 정말 타락을 했었고, 그렇게까지 망가져 있더라고요, 도박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때 그 할머니의 그 표정, 제가 대했던 태도가 정말 도박을 좀 끊어야겠다는 하나의 큰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계속 맞물려 있는 그 시기인데요, 마지막 베팅이 저는 할머니의 치매 방지용 쌈짓돈이었습니다.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할머니가 몇 년 전, 그 당시 몇 년 전 치매에 걸리시고 이제 센터도 다니시고 저희도 방법을 좀 여러 가지 찾다가 아버지께서 집에 계실 때 좀 돈을 세시면 좀 치매의 방지가 좀 된다는 이야기를 들으시고 한 7, 80만 원 정도 할머니 쌈짓돈을 이렇게
주머니에서 드렸었어요. 그래서 할머니는 늘 한 번씩 꺼내서 돈도 세보시고 되게 소중히 여기셨던 7, 80만 원 정도 되는 쌈짓돈이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저도 대출을 다 받고 더 이상 나올 구멍이 없고 할 수 있는 건 다 하고, 이제 마지막 제 기억에 할머니의 그 쌈짓돈이 좀 떠오른 거예요. 진짜 제가 나쁜 게, 할머니가 치매시다 보니까 그 쌈짓돈을 가지고 계시다가 한 번씩 어디에 두고 기억을 못 하세요. 그럼 가족들도 당연히 그냥 할머니가 치매시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또 며칠 뒤에 가지고 계시거나 아니면 저희가 찾아서 드리곤 했는데, 그걸 이용했어요. 그걸로 빼서 베팅하고 채워놓고 하다가 결국 다 잃고, 저는 또 그냥 할머니의 치매 탓을 했어요. 부모님께서 당연히 또 없어졌다고 하시길래 할머니가 또 어디 두셨나 보다, 할머니가 또 잃어버렸나 보네 하면 태연하게 정말 할머니한테 또 그 탓을 돌렸었거든요. 그게 제 지금까지의 마지막 베팅 금액인데, 그 당시에도 할머니는 아무것도 모르셨겠죠. 그러면서 저는 그 옆에 누워서 할머니를 되게 귀찮게 여기면서 그 할머니의 쌈짓돈, 정말 그 할머니 치매를 방지하기 위해 아버지가 드렸던 그 돈을 가지고 베팅을 하면서, 이어져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할머니 케어를 못한 것뿐만 아니라 정말 후레자식처럼 제 마지막 베팅 금액은 그 할머니의 쌈짓돈이었다. 그래서 더 죄송하고 더 마음이 아프다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10년 정도 도박을 하고 또 중간에 강제로 오픈이 되고 재발을 숱하게 해오면서 늘 끊을 수 있다, 끊어야지, 할 수 있어, 끊어내야지, 앞으로 안 할 거야 라는 정말 자신감과 의지가 늘 있었는데, 3년 전쯤 이제 마지막 재발 때는 그게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그 당시도 똑같이 이제 부모님께 도박할 사실이 강제로 오픈이 되게 되면서 드러나게 됐는데, 그전에는 되게 이제 부모님이나 피해를 준 분들한테 정말 죄송하고 죽을 것 같고, 한편으로는 또 돈을 갚아주셨을 때는 감사하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들면서 하루 이틀 뒤에는 약간 가지고 있는 짐을 좀 내려놓는 듯한 그런 홀가분한 느낌이 늘 들었었거든요, 그전에는. 근데 마지막 3년 전쯤 재발 때는 처음 든 생각이, 오픈이 되고 나서 나 이거 진짜 도박 못 끊으면 어떡하지? 진짜 못 끊을 수도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고, 그 생각만 계속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정말 좀 두려웠어요. 정말 무서웠고, 병원에서 이런 어떤 그런 큰 병, 예를 들면 암 같은 진단을 받았을 때의 느낌이 이런 기분일까? 라는 생각이 들면서 정말 무력했어요. 그전에는 정말 막 할 수 있어, 끊어야지 자신감이 넘쳤다면, 마지막 재발 때는 너무 두렵고 무섭고 거기서 오는 우울감이 되게 컸어요. 요새는 좀 부정적이거나 힘든 날이면 정말 그냥 일찍 씻고 일찍 자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어떤 해결 방안도 조금씩 바꿔보고, 우선 마음을 터놓고 얘기하는 게 가장 도움이 되는 것 같고요. 제 솔직한 감정을 일기를 쓰던가 누군가한테 이야기하면서 조금 덜어내는 걸 좀 연습을 하고 있고, 이제는 뭐 일찍 자거나 쉬거나 조금 더 나를 좀 돌볼 수 있는, 나를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 것 같아요.